자,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다들 어서 오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어떤 종목들도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제가 오프라인 강연으로는 새로운 곳을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마이스센터 8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역시나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4월 1일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참석해 주신다면은 이번 올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공유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바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시장은 여전히 지금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시장은 지금은 갭으로 떴다가, 살짝 떴다가 지금은 밑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중에는 약간 올라오는 듯 했으나, 지금 장중에는 위쪽으로 막 치솟아 올라갔죠. 12시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밑으로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은행에 대한 리스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은행에 대한 리스크들은 사실은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장기간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을 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의 또 도이치방크가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은행 이거 괜찮은 거 맞나? 라는 분위기와 지금 이거 경제가 조금 위태위태한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섞여 나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외화 유출 이거 안전한 거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투자하면서 나가는 돈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예측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거 달러 패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요, 지금 굉장히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시장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 종목 매매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종목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보시게 되면은 개별 종목을 지금 새로 사거나 그걸 매매해가지고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시청자분들도 참가하신 분들도 생각하시면은 내 계좌 지금 현금만 100%입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1번 누르시면 되고요. 현금 100%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들고 있습니다. 주식이 거의 50% 이상이고 지금 거의 7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번을 누르느냐 1번을 누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상황이 지금 이러하구나 라고 아마 판단이 가능하실 텐데, 지금 제 머리 위로 보시게 되면은 1번이 아니라 7번이 조금 더 많이 벌써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번도 몇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나마 현금 들고 기다리는 분들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경제 방송이라던가 다른 유튜브를 보셨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은 주식을 사서 물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 때, 주식 들고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개별 종목 매매가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개별 종목 매매를 해봤자 내 종목을 손실보고 손절하고 지금 다른 종목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건데, 그럴 만한 배짱도 그리고 그럴 만한 실력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장세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불투명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종목거리면서 업황 하나 또 종목 하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문현진 멘토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항상 부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2년 내도록 하락 안 좋다라고 하는데 맨날 쟤는 그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적이 있습니까?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뭐가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단기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상승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저는 근 2년 동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안 좋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시장을 우리는 피하는 법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개별 종목인 새로운 종목들을 매매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보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정리해서 잘 어루만져가지고 탈출해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다음 테마, 다음 장세를 잡아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승장이었던 요 시기에는 내 실력과 상관없이 돈을 버셨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는 쉽게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장세에서 돈을 벌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장세를 잡으면 초보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들도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고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단타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급등이 있다라는 것은 수익이 날 건덕지도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뭐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 엠텍부터 해서 상한가에 5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에는 38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볼 때 사실 단타하기에는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저렇게 올라오는 종목이 많아 보이지만요, 실제로 올라오는 종목의 개수는 코스피가 오늘 총 거래 형성 종목이 933개인데요. 상승에 303개, 그리고 하락은 590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을 내가 다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최근에 댓글이 하나 보이던데 맞습니다. 모든 종목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297개, 590개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하락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유리한 시장도 아닌데 왜 유리하다고 착각을 하느냐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종목이 조금 튀어오르고 코스닥이 세다고 하더라도 540개만이 상승을 하고 있고 950개는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유리한 자리인지 불리한 자리인지 그것조차 판단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베팅을 한다? 저는 그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유리한 자리에서 돗자리를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잡주들이 조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애초에 우리가 잡아가지고 매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단타성으로는 우리가 따라붙고 단타 자리를 찾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급등 나온 기업들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SM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 정지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급등 나왔던 DA 테크놀로지와 같이 급등과 급락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비덴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급등 나오고 바로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인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포스코 엠텍이 왜 급등이 나왔는가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이제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철강주가 일제히 상승했다라는 거죠.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소비가 좀 증가하고 경기가 이제 좀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다시 또 인프라 구축을 할 것이고 공장 돌릴 것이고 여러 가지 건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철강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철강 가격이 조금 올라오게 된다면은 광물 자원 개발 테마들은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 기대감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한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대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 테마는 저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요즘에 신고가가 올라온 종목들이 더 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의 해프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따라 붙기보다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을 좀 부러워하고 뭐 축하해줄 일인 거지, 내가 이제 여기서 막 들어가가지고 뭐 수익 내볼까라고 하면서 따라 붙기에는 테마도 조금 애매모호한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N자 반등이라든지 단타를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은 분명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 D&M인데요. 중앙 D&M은 사실 재무제표도 별로 좋지 않고 회사가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급등 나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최근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내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다가 감사보고서를 내니까 괜찮은 기업이었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살아남았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영업 손실이 54억 원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재무제표상으로도 이제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적자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무섭다라고 봐야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를 잘 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건 조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급등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이런 기업들을 사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어중간하게 어정쩡하게 잘 모르는 전문가들은 이런 걸 또 추천하기도 하죠. 사실 감사보고서는 당연히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것을 냈을 뿐인데 급등이 나온다니요. 이거는 조금 웃긴 일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약간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일이고요. 적자가 나고 관리 종목이 들어갈 기업이고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는 안 되는 기업이죠. 근데도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뭐 어쨌든 급등 나오는 거 사면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는 들고 있는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승은요, 제가 보니까 내일 정도면 바로 빠질 것 같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바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EM 플러스도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요. 리튬 관련주죠. 2차전지 리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런 관련주가 급등 나올 이유가 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급등 나올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광물 자원 개발,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니까 같이 따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잡주들이 조금 많더라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EM 플러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회사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지분도 지금 보시면은 대주주가 4.3%밖에 안 들고 있는데 대주주 자체도 A팀 하모니 제1호 사모 투자 뭐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뭐 하는 쪽인지도 모르겠고 대주주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욕심이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기업이 지금 이런 어떤 쓸데없는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적자 기업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장기 투자니 뭐니 하면서 더 끌고 가는 것보다는 야, 하마터면 내가 진짜 잘못된 기업을 잡아서 골로 갈 뻔했는데 이런 행운이 있다니 하고 팔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올라오는 기업들이 좀 안 좋아 보인다는 거죠. 미리 들고 있었다면 뭐 수익을 낼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행운이 따른다면 잡주라도 엉망진창인 기업이라도 수익으로 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일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따라 붙는 그런 개미들이 많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기에는요, 뭐 우리가 흥분하고 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 따라 붙을 시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M 플러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상한가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리하시는 게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우딘 퓨처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점 상한가 가고 있는데요. 요 기업이 오늘 왜 급등이 나왔는가? 최대주주 변경입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고 회사가 안 좋아졌을 때 좀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요. 최대주주를 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기업들은 단점이 뭐냐면요. 최대주주 변경설이라면서 급등을 시켜놓고 나중에 되니까는 최대주주 변경하려면 돈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넣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투자자가 여기에 돈을 입금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입금을 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뭐 이제 뭐 취소할래? 없던 일로 하자 하면서 주가만 올라오고 개미들을 물리고 최대주주 변경 안 되고 회사가 상폐 위험까지 가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 약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하나의 작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엉망이거든요. 진짜로 엉망진창인데 최대주주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급등시키는 거 보니까 이거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이고 최대주주 변경이고 뭐고 하니 어쨌든 주가 급등시켜줘서 고맙다 생각하고 팔아내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새로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글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좋은 상황으로 급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이글, 여러분들 자이글 하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이글은
우리 가전 제품 같은 거, 우리가 먹는 뭐 그 고기 굽는 불판이라던가 이런 뭐 인덕션이라던가 그런 거 만드는 회사고 가전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얘가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최근에 어쨌든 그런 걸 팔아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 얘도 지금 지금 요즘에 2차 전지 많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신사업 한번 뛰어들어 보자. 뭐디? 2차 전지는 한번 만들어 볼래?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도 품절주에 해당이 되고요. 품절주인데다가 최근에 2차 전지 붐이 일어났다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올 때 있잖아요. 가상화폐 이야기 그런 거 나올 때 나도 가상화폐 거래소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지금 다 박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또다시 또 거품을 만들고 있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거품 만들고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내 종목 안 가는데 이런 종목 가니까는 사야 될 거 아닌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조바심을 내게끔 만들고 있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이글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실 빨리 정리를 하시고 수익을 챙기시고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것이 맞는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세상에는 이런 기업들을 사가지고 물리는 개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개미들이 안타깝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나만 살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안 사시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다, 세다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얼토당토 안 하는 내용들로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말은 지수가 여전히 상승을 하는 것처럼 또는 상승을 할 것처럼 수많은 개미들의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들고 있지만 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마이스센터 8층 대형 세미나실에서 오프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라이브로 역발상 투자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강연회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니까요. 시간 있으시면 꼭 참석하셔가지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발상 투자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